자, 여러분 보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x라는 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확률을 뭘로 우선은 고쳐줘야 될 것 같아? 표준화 시켜서 내가 아는 모양으로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p m보다 크거나 같고 x m 플러스 12 빼기 p x가 m-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p, 자 보겠습니다. m 빼기 평균을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고? z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m 플러스 12 마이너스 m을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빼기 이건 z가 될 거고요. 똑같이 m 빼기 12 빼기 m을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 됩니까? 분자가 0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분의 0. 이거는 0이 될 거고요. z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12가 나와요.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여기도 사라져요. 그래서 쓰면서 여러분이 느껴야지. 뭐가 된다?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되냐면 이 값이랑 이 값을 보세요. 두 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으면 0에서부터 시그마분의 12까지 확률 여기를 의미해요. 여기는요. 여기는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을 의미해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뭔가 계산이 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둘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 0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따라서 여기에 뭐가 있어서 시그마분의 12가 있어서 시그마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나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봐요. 이 값이랑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랑 그 다음에 이 값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을 빼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봤더니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걸?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 거? 0.5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번은 0.5에서 뭐를 빼면? 1번을 빼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1번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볼까요?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뒤에 있는 2번은 뭐가 된다? 0.5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K 빼기 0.5 빼기 K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빼기 K니까 2K 마이너스 0.5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여요? 0.366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2K가 0.5 넘어가면 0.8664고요. 따라서 K는 2로 나눠주면 0.433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K가 뭔데? 이만큼을 우리가 K로 뒀잖아요. 맞아요? 즉, 써볼게요. 0에서부터 시그마분의 12까지가 K인데 이 값이 얼마다? 0.4332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4332가 되게 하는 값이 얼마예요? 1.5죠. 0에서부터 1.5까지가 0.4332예요. 즉, 시그마분의 12가 1.5가 되어서 시그마는 뭐가 됩니까? 12를 얼마로? 1.5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뭔가 좀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을 K로 둔다면 이 값이 뭐가 된다라는 거? 0.5 빼기 K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고 그 확률에 맞는 시그마분의 12가 되는 값을 찾아내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그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평균 얼마 된다는 거, 0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고 알파가 돼서 이 값이랑 같죠. 넓이가.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이 넓이랑도 같아져요. 그리고 또 뭐도 알고 있어야 돼. 반씩. 이건 얼마다? 0.5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 가능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률 구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이 풀어봤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면서 14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14번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여러분 딱 봐도 선생님이 아까 우리 원순열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문제도 해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 그거를 활용한 확률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